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 개강날이라 한번 이렇게 저희가 문제풀이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문제 위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단원별 문제집 이렇게 쭉 풀어갈 때 우리 기출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이 행정법 파트는 원래 저 법과목이 좀 그런 특성이 있는데 다른 과목하고 좀 달리 여기가 재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가 나갔으면은 여기도 복습을 하셔야 되고 요 기출문제집도 그 진도를 한 번 더 푸셔야 돼요. 여기는 또 나올 거니까. 여기 한번 출제된 거 잘 정리를 하시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였던 명과락을 향해서 원래 시험 공부할 때 명가락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에 성큼 다가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 위주로 하시고 기본서는 참조하는 위주로 하시고 이게 문제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같이 풀어가셔야 됩니다. 이쪽도. 자, 우리 그 교재 14페이지 보십시오. 뭐 앞부분은 그렇게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잘 안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이게 행정 국가 작용 중에 이게 행정이냐 아니냐 뭐 이걸 보는 거죠. 예, 행정이냐 아니면은 입법이냐 사법이냐.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 있으냐면은 좀 뒤에 푸시겠지만 분류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형식적 의미가 있었고 실질적 의미가 있었고. 자, 일단 이 행정은 특성이 뭐냐면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누가 요구 않더라도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이죠. 꼭 신청이 있어야 행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필요하면 구체적 법 집행이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요게 요 사법작용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된 사법작용은 여기는 소극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소재기가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입니다. 근데 사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특성이 있죠. 과거지향적. 자, 그리고 저 2번 맞는 말입니다. 1번은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누가 일단 담당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국가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가행정 여러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자치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자치행정 이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국가행정인데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수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출발은 그 담당하는 주체 그리고 행정법에 대상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말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법작용 중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소송 사법작용이지만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하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었죠. 공권력에 대한 처분들은 소송에. 그리고 이 입법도 보세요. 입법도 실질적 입법인데 예를 들어 행정입법, 법규명령이라든가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입법작용이라 하더라도 행정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거예요. 그죠? 위임명령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실질적 행정에만
행정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입법이라든가 사법에도 행정법 원리는 적용됩니다. 또는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기관들이 수행하는 거, 거기도 행정법이 적용되기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실질적 행정이 하나다 이러면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자, 원칙은 공법을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공법 형식. 그러니까 행정을 규율하는 법의 형식은 공법이 원칙입니다. 단 때로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이게 때로는 민법과 같은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사법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은 공법 형식, 사법 형식으로 푸는 건 예외적이죠. 자, 공과행정이란 말이 나오면은 공과금을 떠올리세요. 이 행정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정. 이 재정과 관련해서 그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행정, 이것을 공과행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세금이에요. 조세. 그죠?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2번은 체크를 해놓으세요. 2번.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식적 의미라는 것과 실질적 의미, 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분류를 할 때 그렇다는 거죠. 형식적 의미는, 그 작용의 성질이라든가 내용, 이게 뭐 입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행정작용이냐, 이렇게 작용의 성질 가지고 구별을 하지 않고, 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행정부 소속의 기관이 행위를 한 것이냐, 입법부, 우리 같으면 이제 뭐 국회가 되겠죠. 국회와 같은 입법부가 행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사법부가 행위를 한 거냐, 이렇게 기관. 만약에 행정부가 어떤 작용을 했으면은 이게 뭐 행정이 됐건 입법이 됐건 사법이 됐건 다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식적 의미로. 국회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뭐를 했건 뭐 행정을 했건 입법을 했건 사법적 작용을 했건 형식적 의미로는 입법 이렇게 할 거예요. 입법부니까. 그리고 사법부 소속의 기관이 행위를 했다면 형식적 의미로는 다 사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형식적, 그러면 기관을 찾으시면 돼요. 행정부가 있냐, 국회가 있냐, 사법부가 있냐. 자, 우리가 실질적 그럴 때는 이제 이 기관을 안 보는 거죠. 어느 기관이 됐건 기관을 불문을 하고 그 작용의 성질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작용의 성질. 어느 기관이 됐건 입법작용을 했다면 입법,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을 했다면 행정, 판단작용을 했다면 사법,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뭐 형식적 의미는 뭔데 실질적 의미로는 뭐냐, 이런 식으로. 형식적 의미에서나 실질적 의미에서나 모두 행정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지금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일단 작용을 해야죠. 행정기관들이. 그리고 이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자, 부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령은 장관이 발령하는 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령을 제정했다면 끝부분이 실질적이에요.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이 될 것이고, 행정부 소속의 장관이 령을 제정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되겠죠. 답은 아니죠, 지금. 그죠? 지금 물어보는 건 형식적 의미에서나 실질적 의미에서나 모두 행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건물 강제 철거를 위해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있습니까? 대집행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이 될 것이고. 근데 이럴 리는 없잖아요. 국회가 대집행을 한다?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다 행정기관들이 대집행을 할 테니까 형식적으로 행정입니다. 이게 물어보는 게 지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행정 이렇게 했으니까 2번이 지금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게 사법이 돼버려요. 사법부 소속의 대법원장이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소속기관이 사법부. 그런데 뒤에 뭘 하고 있냐면 법관 임명, 공무원 임명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되는 거죠. 자, 행정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재판단. 그죠? 그리고 소송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심판 재결은 원칙적으로 행정부 내 심판위원회가 판단하기 때문에 기관으로 따지면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판단하는 거죠. 판단. 위법, 부당, 적법을 판단. 실질적으로는 사법이 될 것이고. 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 명령 제정입니다. 령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부령 제정이나 뭐 대통령령 제정이나. 그죠? 령 제정. 실질적으로는 입법이 될 것이고. 근데 대통령이 령을 제정하고 있죠. 형식적으로는 행정이 될 것이고. 푸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형식적, 실질적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누가 했냐? 형식적. 뭘 했냐? 실질적. 이해되시죠? 자, 물어보는 건 형식적, 실질적 모두 행정. 이렇게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행정을 목적을 가지고 분류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고전적 분류 중에 하나긴 한데 크게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고 사회 목적적 행정이 있습니다. 이 국가 목적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국가 자신을 위한 뭐 예를 들어 국가 안전보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행정들이 국가 목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목적적은 국가가 사회에 개입을 해요. 근데 이 사회에 개입을 할 때는 국가 공권력이 사회에 개입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크게 사회 질서가 침해되니까 사회 질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행정작용을 통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서 유지 활동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경찰 행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경찰 행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경찰관이 하는 것도 질서 행정이 될 것이고 경찰 행정. 일반 그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 공무원들도 다 경찰 행정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식품 질서, 식품 위생 보건 질서를 위해서 해야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식품 위생 그쪽 소속 공무원들도. 자, 이 목적이 아니면은 결국은 사회 복지 뭐 이런 식의 사회에 뭔가 이게 급부를 제공을 하는 거죠. 공공복리. 질서 유지 아니면 공공복리예요. 이런 행위들을 급부행정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되면 사회 목적적을 알아두세요. 경찰행정, 급부행정 요 두 가지는 사회 목적적. 경찰 급부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 공공복리 요 두 가지. 이게 나머지는 주로 이 국가 목적적이에요. 예를 들어 국가가 예산도 필요하고
재원도 필요하고, 그죠? 재무행정, 군사행정, 국가 전류 분리한 것이죠. 사법행정, 국법질서를 확립하는 겁니다. 외무행정, 외교, 이런 것들은 국가 목적적입니다. 예, 급부행정하고 경찰행정이 사회 목적적.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이질적인 것 이 말인데 1, 2, 3, 4는 국가 목적적이에요. 자, 암기하실 때 재외 군사 막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근데 사실은 이걸 외우지 마시고 요 두 가지를 외우세요. 경찰하고 국부는 사회 목적적이고 나머지는 국가 목적적, 이런 식으로. 요즘은 이렇게 잘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이렇게 굳이 국가 목적적이냐 사회 목적적이냐 구별할 때는 이런 식으로 봤던 겁니다. 자, 넘기시면 통챙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올 수 있어요. 통챙이. 자, 우리가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이렇게 하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심사 제도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가작용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사법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개괄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반대말이 열거주의가 있었잖아요. 법에서 열거한 것만 사법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문제예요.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100% 관찰하게 되면 일단 뭐 법률에 규정 없더라도 모든 국가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적 성격, 고도입니다. 또는 군사적 성격의 국가기관의 행위다 보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군사적 시각으로 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영역들, 이 국가기관 행위로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법적 판단이 곤란하다 보니까 아예 개괄주의지만 처음부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행위를 다 묶어가지고 통챙이다, 이렇게 합니다. 통챙이. 그래서 여기서 고도란 말을 이해하실 때 이런 것들은 고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고도란 말은 이런 국가작용이 자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긴급할 때, 그죠? 급박할 때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또는 법의 규정이 없을 때. 이게 대개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정치적으로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행위들이에요, 그죠? 일상적인 국민에 대한 행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작용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통챙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통챙이 안 되는 겁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해마다 있죠? 해마다 연례적으로 통챙이가 되지 않습니다. 고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행정들, 우리가 늘상 접하는 이런 행정들은 통챙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1번은 맞겠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주로 정치적 성격을 갖는 기관들이 행위를 해요. 정부, 주로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국회, 주로 여기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행위의 주체들입니다. 행위의 주체, 정부나 국회. 자, 여기서 포인트가 사법부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한 통치행위는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행위의 주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행위를 한다, 있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사법부는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에 대해서 결국 사법심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통치행위냐 아니냐,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주체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암기를 좀 하셔야 한다 했어요. 우리 그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법원은
일단 고도의 정책 성격이다 그러면 사법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건별로 제가 외우시라 했죠.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무슨 논리가 하나 있냐면은 아무리 통칭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위헌 여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그럴 때는 위헌 여부 심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건에서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고 끝내버렸어요. 일반 사병 이라크 파병 결정, 해외 군대를 파병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협의하에 절차 거쳐서 법률도 나왔고, 이런 측면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고 끝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법심사했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사건별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판례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자, 이게 지금 금융실명제입니다. 자, 이 긴급 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한 거예요. 그죠? 일단 긴급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통칭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는 거죠. 통칭의로 봤다. 이 말은 맞아요. 단, 통칭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심사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합헌으로 갔었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인데 효력이 뭐하고 똑같냐면 법률적 효력입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에요. 그러나 이제 긴급권 발동하는 이유는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국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법심사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어요. 통칭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니까 심사하겠다. 이거 심사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단 위헌은 아니고 합헌으로 봤어요. 이해가시죠? 사법심사 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번 잘 보시면은 통칭의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작용, 예외 없다 그랬죠? 모든 국가작용은 헌법의 기본권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틀렸죠? 이 한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게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를. 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통칭이라도 헌법심사 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지금 5번이 틀렸죠. 자, 2번에 보시면 우리 판례상 통칭이 일종으로 봤던 건데, 자,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합니다. 이거는 법원하고 문제를 했죠. 법원. 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는데 대통령이 석방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그죠? 이 권력분립 침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권력분립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권력분립 예외로서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가지고 예외를 인정을 해줘요. 자, 그 말은 사법심사를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명권 발동에 대해서는. 자,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해가지고 합의한 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판단.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통칭의로 보고 사법심사를 하질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게 국회하고 해결을 해줘야지 사법부가 계엄 선포의 당부 판단 원칙적으로 못합니다. 이렇게. 그죠? 다만 이제 명백히 실정법 뭐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심사한다 그랬죠. 그런데 요 1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운 취소는 서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에 많은 이렇게 공헌을 했던 분들, 그죠? 그런 분들한테 훈장 주는 거죠, 훈장. 그런데 이 서운 취소는 이런 요건이라든가 이 절차들이 법률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에 따라 서운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런 건 고도의 정책 성격을 띌 수가 없어요. 왜? 법률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통칭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번이 통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운 취소는 통칭이가 아닙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대법원 통칭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되 이걸 너무 범위를 넓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줄어들겠죠. 그죠?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측면이니까. 그래서 통칭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되 지극히 신중하게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칭이냐 아니냐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결국 사법심사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틀렸죠.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명령. 자, 이것도 통칭의 일종. 맞아요. 통칭의 일종인데 통칭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이때는 위헌 여부 심사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법심사 대상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라크 파병 결정에서는 이 논리를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과 국회 판단을 존중해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성격상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 자제돼야 한다. 그러니까 사법심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말입니다. 이쪽은 판례가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건별로 사법심사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사건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 신행정 수도건설 수도이전 문제.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그 어디에도 이 법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뭐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이거는 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헌법적 효력의 관습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관습이란 말은 법에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도를 이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까? 법이 없어요. 그 결국 누가 결단을 내리냐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수도건설 수도 이전 문제 그 자체로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함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단 사법심사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라 했습니까? 이게 대통령의 고유한 의사결정이지만 요게 문제였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때는 뭘로 간다 했습니까? 이 법률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법률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요게 위헌돼 버렸죠? 지금 헌법적 효력인데 헌법 밑에 있는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사법심사를 했던 겁니다. 자, 5번 한미연합 군사훈련 고도가 아닙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통칭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칭에 해당한다고 봤다. 틀렸죠. 그래서 2번,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넘기셔서 요 행정법에 의의하고 뭐 특수성, 그 다음에 성립과 발달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참조 정도만 하세요. 이게 뭐 시험에 내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다만 이제 어디를 하나 잠깐 보시면은 그 19페이지 보시면은 그 기본 문제 동그라미 1번에 5번 지문에 보시면은 행정주체의 고유한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행정주체 우월성.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행정은 권력작용이 원칙이라 했죠.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국민들한테 공권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죠. 행정주체가 원래 고유한 본질적 성질에서 국민보다 우월하니까 당연히 공권력 주체에서 국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관념이 아닙니다.
대등해요. 국민과 행정주체, 국가는 대등한 권리움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송이 있었습니까? 당사자 소송. 국민이 대등하게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 소송 하잖아요. 심지어 가집행까지 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오히려 가집행 국가 상대로 하는 거 금지하면 위헌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겁니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원래 국가가 행정주체가 국민보다 우월하다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적 사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실질적 법 취지는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고유한 본연의 성질 이렇게 하면 틀린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준 것뿐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법적 안정성 차원에.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참조 정도만 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하죠. 법체행정인데 좀 쉬었다가 법체행정부터 쭉 풀어가겠습니다.